유언 관련해서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죠. 유서도 혼자 쓰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만 17살이 넘어야 돼. 16살 먹었는데 나 유언한다 이러면 안 돼요. 만 17살은 넘어야 된다. 유언은 혼자 하는 거니까 아무 때나 바꾸면 돼. 바꾸면 철회해도 돼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유언이 유효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유언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효도 받고 사는 거예요. 예. 합정동 망원역 8번 출구에 있는 빌딩을 둘째한테 주노라. 그러면 둘째 며느리가 잘하잖아요. 아까 몸에 좋은 거 곰 쓸개 이런 거. 예. 중국까지 가서 막 사오죠. 예. 그 셋째가 가만히 셋째 며느리가 보니까 둘째 형님이 매주 그렇게 하고 막 중국 갈 일도 없는데 일부러 가서 막 그런 거 곰쓸개 곰 발바닥 사다가 드리니까 여기 그렇게 갔어. 셋째가 그렇게 잘하니까 셋째야 고맙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예. 셋째한테 주노라 이렇게. 그러면은 셋째는 가져왔으니까 잘할 거고 둘째는 다시 뺏어 오려고 잘할 거고 효도 경쟁이 붙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내가 부질없었다. 8번 출구에 있는 합정 빌딩을 너희 삼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노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유언을 해야지. 마지막에 어느 한쪽에 주고 가시면 안 돼. 유언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상속세는 어떻든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있어야 무슨 세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산도 없는데 세금 걱정하고 눈 못 감으신 분 있으면 5억 이상은 내야 돼. 5억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어. 5억까지는 마누라가 있든지 없든지. 근데 마누라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만 하면 10억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어. 근데 재산은 9억밖에 안 되는데 눈 못 감으신 분 있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편안하게 눈 감으시라고 해도 내가 책임져. 그거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10억, 돌아가셨으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상속세입니다. 여기 무슨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재산, 호주에 있는 재산까지 세금 다 낸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 나라에서 내는 세금은 또 빼줘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국내에 여기 합정역에 빌딩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적하고 아무 관계없어. 지금 어디서 주된 생활을 하느냐 요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속세는 누가 내야 될 것 같아요? 재산 상속 받은 사람. 재산 상속. 재산은 이제 어떻게 나눠 갔든지 아까 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눠 갔지만 재산 상속 받은 사람들이 그 비율대로 1차적으로 납부를 해야 돼. 셋째가 사람 됐는데 아직 사람 좀 덜 됐어요. 상속받아서 세금도 내기 전에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셋째가 지목 세금을 안 내.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받아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셋째 거 세금도 내줘야 돼. 연대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 그러니까 셋째가 상속받으면 세금을 미리 빨리 내버려야 되고 팔기 전에. 그래야 연대 납세 의무 안 지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예요. 부자 사모님은 세금이 10억 나왔는데 상속 재산은 전부 자식들한테 다 줘놓고 본래 엄마 거, 본래 자기 재산 요거 무슨 보험 저축성 보험이 지금 내일 모레 만기되는데 그거 이자 없는 거 있잖아요. 이자소득 비과세 되는 거. 그거 찾아갖고 아버지 상속세 딸랑 내줬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남의 세금 내주는 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뭉쳐서 내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거나 1억밖에 상속을 안 받았는데 10억을 자기 본래 재산으로 세금을 내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자, 협의 분할을 이용한 절세 포인트 그래놨네요. 배우자 공제는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5억부터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5억부터 30억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제 금액이 크죠. 예, 5억부터 30억까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법정 지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법정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아야 돼요. 실제. 왜 배우자 공제를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세금 매기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어머니 돌아가실 때 세금 매기죠. 실제 상속 받아야 돼. 근데 재산은 10억 상속 받으면서 빚을 15억 상속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순재산을 한도로 한다. 순재산, 빚 제하고. 예. 순재산을 한도로 해서 5억부터 맥시멈 30억. 그러니까 예,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억, 50억 이렇게 되신 분들은 배우자 공제가 꽤 커집니다.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는 살아있기만 하면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은 된다. 5억은 되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맥시멈 되도록. 그러니까 세금 납부할 돈 이런 것은 어머니한테 상속받아서 어머니가 그 돈으로 세금 내면 되잖아요. 배우자가 상속은 받았으니까 일단 공제는 많이 받고 세금 절세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현금화가 용이한 재산,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 어린 자녀들 또는 뭐 곧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상속받는 게 좋겠죠. 예. 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어떤 뭐 지방의 그런 뭐 땅이나 이런 것들 언젠가 한 10년, 20년 되면 거기가 그래도 뭐 한 가닥 할 거야? 값이 올라갈 거야? 이런 것들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그냥 해놔버리면 나이 어리니까 장기간 두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협의 분할을 이용한 절세 포인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세금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으실 필요는 없지만 큰 틀 한번 보겠습니다. 큰 틀. 어떻든 예,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이니까 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예. 그렇지만은 그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사인데 세무사 자격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 의사 자격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일신 전속 권리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만 속하는 권리.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의제 상속재산. 오리지널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요런 거는 세 가지입니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직장생활 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퇴직금 나오게 되죠? 퇴직금을 누가 받아요? 상속인이 받으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상속인이 받는 거죠, 자식들이. 예. 보험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는다. 보험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제 상속재산이다.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 사실은 이제 실무할 때는 이것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예, 추정 상속재산.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아버지께서 뭐 1년을 못 넘기시겠습니다. 6개월 못 넘기시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다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뭐 3개월을 못 넘기신데 6개월 못 넘기신데.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아버려요. 다 팔으니까 돌아가신 날 현재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팔아버리니까 그럼 세금 못 매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천에 있던 머리 좋은 아저씨들이 요새는 세종시 가서 고생해요. 예. 머리 좋은 아저씨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뒤로 1년 안에 재산을 팔았는데 보험금을 탔는데 예, 예금을 인출했는데 1년 안에 2억 이상이면 2년 안에 5억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라. 사용처를. 누가 밝혀요? 상속인들이. 누가 쓴 돈을? 아버지가 쓰신 돈을. 이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밝혀라. 이러는 거예요. 못 밝히면 어떻게 하겠다? 못 밝히면, 예. 못 밝힌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만 20% 하고 2억 중에 적은 금액만 빼줘요. 왜냐면 아버지가 쓰고 간 돈을 10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다 어떻게 밝힐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산 출금한 돈이 10억 넘으면 2억은 빼주고 10억 안 되면 20%를 빼주는 거예요. 네. 그걸 초과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겠다. 마늘밭에 묻어놨든지
아니면 절 뒷간에 묻어놨든지 틀림없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더 실감나게 아버지가 영종도 신도시에 보상금을 100억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1년 6개월 전에 100억을 받으셨는데 극단적으로 그걸 뭐 현금으로 다 출금해갖고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몰라. 그 돈을. 그러면 세금 못 매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2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해야 돼. 100억을 어디 세금 양도소득세 얼마 냈고 뭐 하고 뭐 생활비 얼마 하고 뭐 쓰고 예. 본인이 쓴 사용처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사용처가 잘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금이든지 금이든지 뭐 재산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억울한 것은 아니죠. 억울한 건 아니에요. 감춰놓고 실제 받았으면. 그런데 실제 안 받았으면 억울하잖아요. 실제 안 받았으면. 그래서 저희가 조사받을 때 조사 공무원들한테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아버지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평생 그러셨는데 절에다 갖다 주셨는지 교회에다 갖다 주셨는지 성당에 갖다 주셨는지 예? 알 수가 없다. 막말로 우리가 모르는 작은 엄마가 있어서 그 자식들한테 갖다 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강의 들었으니까 무조건 2년 안에 그런 것들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깨알같이 예, 메모를 다 해놔야 돼. 예, 예? 이 돈을 어디다 썼다, 얼마 썼다, 몇 월 며칠 날 어디 얼마 썼다 이렇게. 예. 2년 안에 있는 것만 그러는 거예요. 2년 안에 있는 것만. 그럼 2년이 지나버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2년이 지나버린 거는 우리가 소명할 의무는 없어요. 소명할 의무는 없어. 2년이 지난 것은. 그러나 조사 공무원은 10년 거를 아버지, 어머니, 그냥 아들, 딸, 계좌를 전부 조회를 다 해요. 10년 거를. 거기에서 아버지 계좌에서 보험이 만기가 돼서 30억을 탔는데 자녀들 계좌에 5억씩 현금이 들어와 있다? 세금 매겨요, 못 매겨요? 매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으로 3년 전에 30억 출금했는데 전혀 어디 들어온 흔적이 없어. 세금 매겨요, 못 매겨요? 못 매긴다니까.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땅 팔고 돈 출금하고 출금이 출금 그냥 은행에 보험회사에 돈 넣어놓고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세금 그대로 내는 거니까. 출금을 했는데 수표로 출금하면 당연히 발이 달렸죠.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갔는지 아니까 그건 우리가 안 해도 지네들이 다 찾아내요. 그런 것만 밥 먹고 하는 게 그 일인데 뭐.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찾은 것은 2년만 지나면 세금을 못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이상은 아버지가 살도록 뭘 해드려야 돼? 아까 몸에 좋은 거. 예. 요즘에 산수유 꽃이 피었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동의보감에가 산수유가 남자한테 진짜 그 정력, 기력 보강하는 데 좋다고 나와 있대요. 예? 예.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무슨 산수유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해드려야 돼. 오래만 살으시면 돼. 하여간 현금으로 출금했는데 자녀들 통장에만 안 들어오면 그 돈을 마늘밭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뭐 1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또 세법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50억 이상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은 계속 사후 관리를 해. 근데 어느 날 한 15년 되는 시점에 상속인들이 갑자기 뭉칫돈이 어디서 들어와. 뭉칫돈이. 그러면 10년이 넘어도 그거는 세금 매기겠다 하는 그런 조항이 또 있어요. 참 어려워요. 예. 그 친구들이 고생 많이 하죠. 예. 법을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또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데 어떻든 2년이란 기준은 우리가 소명 의무가 있고 소명 못하면 일정 금액은 세금 매긴다. 추정 재산입니다. 2년 지나면 우리가 소명 의무가 없고 자기들이 찾아내면 세금 매긴다. 그러니까 못 찾게 꼭꼭꼭 감춰놔야 되는데 그 돈이 1, 2억 같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50억, 100억 같으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림을 사서 그냥 어디다 물려주고 뭐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세 방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국세청 직원도 볼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금 빼먹읍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예.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미리 이제 이게 처분하고 출금하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미리 또 다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증여. 예?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 물론 상속인 한테입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는 여기다 다 더해요. 상속세 계산할 때 더해요. 더하긴 더하는데 옛날에 증여할 때 금액으로 더하는 거예요. 증여할 때 10억짜리였는데 지금 돌아가신 시점에 30억 됐어. 그럼 30억으로 더하는 게 아니고 10억으로 더해요. 그리고 그때 냈던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또 상속세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면 증여하기를 잘했어요? 네. 잘했죠. 가격이 내려갈 때면 잘못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증여할 때 30억인데 지금 10억이면 증여를 안 했더라면 10억으로 세금 낼 텐데 이건 올라갈지 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부채도사가 알아요? 미아리 가면 알아요? 미아리 그 양반들은 이거는 몰라. 이거는 아들 딸 낳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고 그래요. 아들 딸 낳는 거는 5대 독자가 장가를 가서 애가 안 생긴데 어떻게 하다가 흑염소 먹고 해서 애가 생겼어. 그거 나왔어요. 거기 아까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둘째 애가 안 생기는데 흑염소를 먹으니까 애가 생겼는데 낳고 보니까 또 우량아가 또 이렇게 났어요. 예. 여자한테 참 좋은 거래요. 흑염소가. 예. 이제 임신을 해서 미아리 갔어. 미아리 하도 궁금하니까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그 아주 용하다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세대 걱정 마 아들이야. 그래서 낳고 보니까 딸이네. 열 받았지 이제. 그것도 손 잡고 씩씩거리고 이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이제 따지려고 갔어요. 아이 세대 앉아봐. 작년에 추석 전에 왔더라. 후에 왔더라. 아이, 추석 전에. 그래 앉아봐. 아이, 잠깐 진정하고. 장부 다 넘겨보더니 세대 내가 사실 그때 내 점괘는 딸이었는데 세대기 너무 아들을 바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거기가. 예. 거기다가 요렇게 써있어. 요렇게. 예. 딸이라고 계집 여자를 딱 써놔서 다 보여주면서. 응? 예. 그러니 당신이 너무 아들을 바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딸이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실망이 컸겠냐.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거짓말한 것은. 그런데 딸은 딸이다. 마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5명은 이제 다 아들 난다 그랬으니까 5명은 실제 아들 낳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 거기 진짜 용해. 그 아주 그냥 백발백중이야. 절반은. 응? 절반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상담부에는 모두 계집 여자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부동산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마음 변하기 전에 증여하신다 그러면 증여 받아놔야 돼. 무슨 그거 내리고 오르고 어디가 있어. 예. 증여를 미리 해놓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갔어 또.